이 영상만을 보고 JDM을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꿈을 접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와리가리 채널 주인장입니다. 요즘 들어 JDM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이 JDM을 타면서 여러 차량들을 구매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JDM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JDM은 사람들마다 정의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재패니즈 도메스틱 마켓, 즉 일본에서 건너온 우엔들 차량을 JDM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제가 타고 있는 이 혼다 S2000이라는 차량도 일본에서 직접 건너온 우엔들의 JDM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의 경우엔 핸들만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나라별 환경 규제들로 인해서 마력이나 압축비가 조금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우엔들 모델 경우엔 250마력의 마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수출형은 240마력의 엔진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핸들 방향의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성향의 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제 기준에 있어선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오거나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일본 차들은 JDM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들은 JDM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본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차량의 구매 방법에 있어서 설명의 틀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JDM의 범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핸들이 오른쪽에 달려있는 즉 JDM이라고 제가 부르는 차량들을 구매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크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를 일본에서 직접 구해오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 이미 수입된 JDM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본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은 이 영상만을 보고 JDM을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삿짐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인증받기 훨씬 쉽다던데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말을 하실 분들이라면 더더욱 꿈을 접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무리 이삿짐이고 환경검사가 없다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돈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아무리 현지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해도 그건 현지의 가격일 뿐 국내의 환경 규제에 맞춰서 개조를 하거나 일본 내에서 보관료 그리고 운송료를 생각해 본다면 국내에 있는 JDM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게 먹히실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내에 있는 JDM을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JDM을 구매해왔던 방법이에요. 이것도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차를 조금 더 비싸게 사서 수리비를 적게 낼 것인지 차를 조금 싸게 사서 수리비에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낼 것인지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차량 구매 플랫폼이나 네이버 카페 혹은 동호회들을 찾아보면 대략적인 금액이 2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싸면 1,500만 원짜리 차량이 있을 거고 많이 비싸면 3천만 원 정도의 차량이 있을 거예요. 이게 똑같은 차량이라도 컨디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2,500만 원짜리 차가 조금 비싸 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관리가 되어 있고 그만큼 애정이 더 많이 가 있던 차량일 확률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리 비용에선 조금 더 아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2,500만 원짜리 차량이 비싸 보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JDM들은 10년에서 20년 넘은 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들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히 말하면 수리비가 조금 덜 들어가는 정도와 많이 더 들어가는 정도의 차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차량을 가져오게 된다면 오너의 성향에 따라서 튜닝을 하거나 정비를 하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베이스로 되는 차량이 어느 차량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컨디션이 좋은 차량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빌드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저렴한 차량을 살 것인가 그거에 초점을 두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들을 도대체 어디서 구하느냐? 이것도 매우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내가 원하는 차량이 있다면 그때 매물이 나왔을 때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모아놓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차량들이 나왔을 때 빠르게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고차 판매 플랫폼이라던가 아니면 일본 차를 많이 타는 카페 혹은 그 차종의 동호회를 가입을 하셔서 매물이 올라올 때까지 대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수백을을 올려서 구매를 한다고 글을 올리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구매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차종에 따라서
국내에 많이 들어온 차량들은 빠르면 하루 만에 구매를 할 수 있겠지만 국내에 별로 들어오지 않은 차량의 경우엔 진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언젠간 원하시는 차량이 매물로 나올 거고 그 차량을 빠르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그 차가 내가 원하는 만큼 굴러가고 원하는 컨디션을 내려면 돈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좋은 샵도 많이 만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그럼 이제 차를 샀으면 부속을 구매하셔야 될 텐데요. 이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JDM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우엔들 전용 부품이라면 일본 옥션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내수형과 외수형 차이가 없는 부품이라면 이베이나 아니면 라고토 같은 전 세계적으로 부품을 많이 파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굉장히 부품이 많이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구매 대행 사이트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에서 부품 구매하듯이 굉장히 쉽게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굳이 정품 부품을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호환품을 구매하거나 옛날 국산차들은 일본 차량의 부품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호환이 되는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의 VQ 엔진 같은 경우도 르노 삼성에서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조금 많은 부속품이나 소모품들이 호환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마츠다, 제가 타던 유노스의 경우에도 세피아랑 부품 호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동호회 같은 데를 활동하시면서 국산 호환품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살 수 있는 저렴한 호환품이 있는지 그거를 많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JDM을 구매하는 마지막 방법은 타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상황에 맞춰서 원하는 차량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조금 더 개체수가 있는 차량이나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온 모델 혹은 우엔들 모델이 아니더라도 미국 같은 곳에서 수입이 된 좌핸들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일본에서 건너온 우엔들 차량을 JDM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일본차 자체를 JDM이라고 정의하고 재미있게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을 구매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차량을 탔을 때 우측 통행이기 때문에 제가 타고 있는 우핸들보단 좌핸들을 타기가 아무래도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차장이나 톨게이트에서 계산을 하거나 만약에 드라이브 스루 같은 데 가더라도 제 차량은 핸들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조수석에 사람이 타 있지 않으면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운전하기 더 편하다 보니까 국내에 수입 대수도 조금 더 많고 아마 매물도 구하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내가 원하는 차량을 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꾸고 튜닝하면서 정비하고 카라이프를 즐기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행복하게 차를 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현실하고 가장 타협을 잘한 GR86을 타고 있는 GR86의 오너분을 한번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정식 수입이 된 GR86 차량을 타고 있는 차차라고 합니다. 저는 그 JDM이라는 것을 그냥 진짜 제피니스 도메스틱 마켓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그냥 일본 차를 다 싸그리 통틀어서 하는 용어인 줄 알았는데 근데 와리가리 주인장이랑 얘기해보니까 뭐 제 차는 외국의 규제에 맞춰서 수출형을 타고 있는 그런 JDM이 아닌 그냥 일본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저는 현실에 많이 타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와리가리 주인장이 말하는 세 번째 가장 현실과 타협을 많이 해서 차를 구매한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 S2000 같은 경우에도 저는 S2000이 드림카고 RX-7FC 같은 것도 제 드림카긴 한데요. 사실 저도 우엔들 차량과 좌핸들 차량이 있으면 USDM이든 뭐 JDM이든 상관없이 저는 좌핸들 차량을 살 것 같았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와리가리 주인장은 약간 생각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무조건 일본에서 건너온 차만 취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한테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현실과 가장 타협을 잘해서 내 몸 편하고 이 차를 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와리가리 주인장이랑 요즘 많이 다니면서 이 우엔들 차량을 많이 접하게 되어 보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엔들에 대한 편견과 우엔들이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고요.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찐 변태들만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차를 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구매자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좌인들만 타왔고 구매자들의 성향 자체가 다 비슷비슷하게 한국에 맞춰서 성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선 이런 차들이 좀 더 선호가 되는 거지만 와리가리 주인장 피셜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우엔들 JDM을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좌인들만 있으니까 우엔들 차량이 유니크하고 소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찐 JDM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 S2000 우핸들 JDM을 타는 와리가리 주인장을 불러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번엔 조수석에 한번 태우고 우핸들 차량이 좌핸들 차량에 비해서 실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핸들 차량의 조수석 사람도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를 하나 하자면 모든 계산을 제가 하고 있달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급한 마무리.